네, 안녕하세요.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최혜연입니다. 오늘은 정서 조절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서 조절 이런 얘기들이 조금 생소할 텐데요. 우리 하루하루 일상에서 늘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제 사람들이 해내야 되는 게 이제 감정 조절, 정서 조절이죠. 사실은 감정 조절은 누구나 하고 있고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익숙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러한 조절 행동들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서 부정적인 게 뭔지 또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게 뭔지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조절에서는 누구나 쉽게 알겠지만 참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격렬한 감정이 그대로 표현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그걸 잠시 보류하고 진정하는 능력인데요. 사실 이게 잠시 참는 것도 되게 복잡한 내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빠르게 다르게 해석해서 문제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빠르게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을 참아내기도 하고요. 또 많이 하는 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동입니다. 그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 대상에 계속 주의를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기분 나쁜 대상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고 동시에 몸의 긴장을 푸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그 분노나 공포나 두려움이 어떤 정상 수준 이상으로 폭발되는 것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러한 행동들 중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를 가져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약물에 의존하는 거죠. 약물이라 함은 술. 그렇죠. 가볍게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쁠 때마다 알코올을 먹고 잊고 자야지.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해야만 기분이 풀어진다고 믿고 그거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행동. 사실은 이제 게임이나 여러 가지 쇼핑이나 이러한 중독 행동들이 비슷한 기전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를 가져오는 행동에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되게 부적절한 정서 조절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참고 견디는 동안 우리는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들을 같이 합니다. 그 중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게 흔히 쉽게 말하면 좋게 생각하기인데요. 혹은 다르게 보기인데요. 상황을 우리가 처음에 기분 나쁜 것으로 보던 생각의 방식에서 상황을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든지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지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정서 조절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행동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이 다음 날이라서 불안할 때 이 불안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한숨 자면 될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불안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이 우리가 참는 동안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때문에 불안하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서 화가 나거나 불안하면 그 문제를 좀 건설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좀 해결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 이 필요합니다. 즉 문제 해결적인 접근,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정서 조절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